해볼게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입니다. 대단원. 자, 그 중에 우리 오늘 첫 번째로 01 집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혹시 집합 영어로 들어본 사람 있을까? 집합? 있어? 집합? 헐. 야, 그럼 하우스 플러스야? 합이니까? 네. 대박인데? 그러네. 홈 플러스네. 자, 세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셋이죠, 셋. 홈 플러스. 야, 생각지도 못했어. 자, 그러면 집합이라는 거는 뭘까? 왜 단어가 세트일까? 세트? 셋? 묶어서 하는 건가요? 뭘 묶지? 숫자를. 왜 세트일까? 세트. 니네 맥도날드 가서 빅맥 세트 달라고 하면 혹시 여기 맥도날드 없니? 네. 아, 홍성엔 있어? 오케이. 자, 그럼 가서 빅맥 세트 달라고 하면 뭐 줘? 감튀, 콜라, 버거, 빅맥 버거, 그치?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딱 나와 있어야 돼. 특정 기준에 맞는 것들의 모임입니다. 뭐 체육 시간에도 하지. 뭐 3반 집합 하면 3반 다 보이잖아. 그런데 사용되는 거야. 됐어? 그럼 우리 반에서 잘생긴 사람의 모임 하면 집합이야, 아니야? 집합이지. 없잖아. 아니겠죠? 주관적인 게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알겠지? 특정 기준은 모두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얘는 객관적인 기준이에요. 주관성이 절대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우리 반에서 아까 잘생긴 사람은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반에서 몸무게 60 이상 하면 집합이 아니야. 집합이지. 왜? 다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인정할 수 있으면 된다. 됐어? 자, 그래서 내가 여기 것들이라고 썼다. 아까 말했던 숫자가 아니지, 그치? 숫자가 아닌 것도 다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집합을 이루고 있는 이 것들 있죠, 그치? 얘를 우리는 원소라고 불러요. 얘들아, 원소 영어로 뭐지? 이건 알겠다. 원소 영어로? 뭐라고? 원카우라고 한 거야, 지금 설마? 아니지. 약간 비슷해요. 엘리멘트예요. 맞아요. 명사형으로 얘기해야겠죠? 됐니?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들이 귀찮은 걸 싫어하는 게 여기서 또 등장해. 잘 봐. 야, 그럼 우리가, 이거 지우개 누구 걸까, 혹시? 오케이. 너 때문에 흐름 끊겼잖아. 자, 편집 좀 잡아야 되나? 자, 그럼 봐봐. 야, 집합의 표기를 하고 싶어. 내가 어떤 것들 모아놨다라고 막 표기하고 싶어. 어떻게 쓸까, 수학에서 그러면? 그 표기, 기호를 뭘로 쓸까? 다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동혁이, 유리, 썼어. 뭐야, 현수, 이렇게 썼어. 뭐 모아놓은 거야? 나보다 못생긴 사람들 모아놓은 거 아니야, 지금? 이걸 어떻게 내가 묶음으로 표기를 할까? 괄호, 그래. 괄호를 쓰고 싶거든? 야, 내가 이렇게 괄호를 써봤더니 니네가 나중에 어디 가서 기하라는 과목에 가서 공간도형을 배울 거거든? 그럼 좌표가 그땐 3개야. X좌표, Y좌표, Z좌표. 참고로 3차원의 축은 이렇게 생겼어요. X, Y, Z. 그래서 좌표가 3개야. 그럼 그거랑 겹쳐. 헷갈릴 것 같았어. 하다 보니까, 그치?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생각한 게 중괄호를 생각했어. 오케이? 당첨됐어. 중괄호 기호를 씁니다, 우리. 소괄호는 좌표 순서상이랑 헷갈릴 수 있어. 쌤, 근데 대괄호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대괄호는 또 뭐에 걸려? 아니요. 절대값은 다르지.
자, 미적분 1이라는 과목을 가면 구간이라는 걸 배워. 자, 1 이상 3 미만이라는 구간이 있지, 그치? 얘를 수학에서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자, 등호가 없으면 열린 구간, 소괄호 쓰고요. 등호가 있으면 대괄호를 써요. 이거 미적분 1 가서 배울 거야. 무튼 다 쓰임이 있어. 그러니까 결국엔 중괄호가 선택이 됐어. 알겠지? 자, 그럼 나는 한번 해볼게요. 뭐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줄게. 자, 우리 반에서 여학생들의 집합. 남자애들은 소중하니까 실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학생들로 쓸게요. 그럼 어떻게 쓰냐면 소연이랑 혜린이가 있다. 이렇게 쓸 거야. 됐어? 그럼 여기에 들어간 소연이랑 혜린이가 각각 뭐야? 원소가 되는 거야. 원소가 2개짜리 집합인 거지. 어렵지 않죠? 됐니? 자, 그런 다음에 매번 이렇게 여학생들의 집합이라는 단어가 쓰기 싫으니까 보통은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해서 집합을 표현할 거야. 됐어? 아, 오케이. 이제 조금 더 갑시다. 자, 집합과 원소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서 한번 바라볼게요. 자, 집합 A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대, 얘들아. 얘들아, 집합 A의 원소 몇 개니? 3개지, 그치? 그래서 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A는 뭐 대학 가면 진짜 이렇게 배워. A is in A. A는 A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통 쓰는데, 아, 이건 안 써도 돼? 이건 안 써도 돼? 오케이? 근데 매번 A, 스몰 a는 라지 A의 원소이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길어? 그렇잖아. 영어로 말한다고 생각해봐. 스몰 a 써야 되지, 라지 A 써야 되지, is in 써야 되지, 길잖아. 그래서 우리는 맨 앞자 2를 따다가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냈어요. 오케이? 내가 지금 방금 대문자 먼저 썼니? 소문자 먼저 썼니? 소문자를 먼저 썼어. 얘가 얘에 들어간다고, 그치? 그래서 어떻게 했어? A라는 놈은 누구의? 라지 A의 원소다라는 표현. 다음처럼 삼지창 기호를 만들어냈습니다. 알파벳 2를 따다가. 됐을까? 오케이. 그럼 BC도 똑같은 기호로 쓸 수 있겠지, 그치? 자, D 있어, 없어? 없어. 그럼 D는 뭐라고 쓰겠어? D는 우리 수학에서 않는다라고 하면 뭐라고 쓰죠? 짝대기 긋지. 같지 않다 할 때처럼. 짝대기 그어주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갈까요? 됐어? 오케이. 자, 그럼 집합과 원소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갑시다. 어떤 게 있냐면 집합을 분류할 때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집합은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까? 2가지, 맞아. 2가지. 무슨 집합, 무슨 집합일 것 같아? 어디서 주소 들었어? 유한집합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무한집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당연히 유한과 무한을 구분하는 건 뭐라고?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좀 분류가 될 거야. 이건 뭐겠어? 원소가 몇 개? 유한개. 얘는 원소가 무한개인 집합을 우리는 무한집합이라고 하겠지. 자, 유한개 중에 특이한 게 있어. 원소가 0개인 경우. 우리 반에서 외계인의 집합. 없을 거 아니야. 있니? 아니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집합. 그 속이 비어있다. 무슨 집합? 공. 빌공자 써서 공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원소가 0개인 집합이야. 됐어? 실제로 empty set이라고 합니다. 빌공짜를 써서. 여기까지 괜찮니? 야, 근데 매번 이렇게 쓰겠냐? 수학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쓴다니까, 귀찮은 거 싫어해서. 그래서 뭐라고 쓸지 고민을 한 거야. 비어있어? 없어? 야, 그럼 비어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해볼까? 했더니 숫자 0이랑 헷갈릴 것 같잖아. 그치? 그래서 다음처럼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공집합의 기호예요. empty set.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무한집합도 사실은 더 쪼갤 수 있다? 이건 유한집합 중에 특이한 공집합을 소개했고요. 무한집합도 더 확장해서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이건 대학 과정이야. 혹시나 나중에 보고서나 이런 거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살짝 건드려 볼 만해. 대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1, 2학년? 오케이. 자, 무한집합인데 난 영어로 배워서 그래. 어쩔 수 없어, 얘들아. 카운터블 할 수 있고요. 언카운터블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카운팅을 할 수 있냐, 카운팅을 할 수 없냐로 나뉘어요. 대표적으로 카운터블한데 무한집합인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집합이에요. 자연수는 무한계겠지. 계속 커지니까, 그치? 하지만 내가 뭐해? 하나, 둘, 셋, 셀 수 있잖아. 1, 2, 3, 말 그대로. 됐어? 자, 정수집합도 카운터블한 집합이에요. 쌤, 얘는 자연수의 2배 아닌가요? 맞아. 그래서 자연수의 홀수들을 양의 정수에, 자연수의 짝수들을 음의 정수에 대응시키는 방법이 있어. 수학과 가면 배울 거야. 궁금하신 분들은 가시면 돼. 알겠지? 재밌어요. 나 이런 거, 나 입꼬리 올라가 있지 않니? 지금 기분이 좋아. 재밌어서. 어디까지? 유리수까지가 카운터블합니다, 친구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체에 의해서. 그러면 언카운터블 당연히 무리수. 무리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유리수보다. 많다라고 조금 무한대에도 급이 있어. 영역이 달라요. 얘가 훨씬 큰 영역에 들어가. 이건 나중에 대학 과정인데 혹시나 나중에 보고서 같은 거 쓸 일이 생긴다면 집합단원에서 다뤄볼 수 있을 거다. 됐죠? 네, 맞아. 빨리 적고 있는 거 마저 적고 지우고 조금 더 설명할 거야. 하나 정도만 여기에 덧붙인 다음에 왼쪽 거 지우고 쓸게. 자, 그럼 우리 유한집합이라는 거는 원소가 유한계니까 내가 몇 개인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유한집합은 여기다 노란색을 넣으면 안 되겠다. 유한집합이라는 놈은 알아서 화살표 잘 하세요. 자, A의 원소의 개수라는 표현을 다음과 같이 쓸 겁니다. N A. A의 원소의 개수란 뜻이야. 앞으로 이렇게 쓰면. 그럼 아까 요 놈은 뭐겠어, 얘들아? 얘는 원소가 몇 개야? 3개니까 NA는 3이라고 쓰는 거야. 됐니?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집합과 원소에 대한 관계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살짝만 언급을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집합을 계속 쓰고 있는 방법은 이름이 있어. 자,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다 쓴 거지, 내가 직접. 원소 3개인데 3개 다 쓴 거잖아, 그치? 이런 걸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붙여서 쓴다. 띄어졌는데. 예시를 바로 갈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이 점점점은 계속 간다라는 거야. 저건 무한집합을 의미하겠지. 그러면 그치? 규칙,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규칙을 지키면서. 됐죠? 자, 그러면 이 원소 나열법은 방금 본 것처럼 어때? 원소가 많아지면 너무 귀찮아. 다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차라리 더 조건을 얘기해보자 해서 조건 제시법이라는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자, 조건 제시법은 A라는 집합은 잘 봐. X라는 원소들을 모아놓을 거야. 근데 이 X는 어떤 조건이 붙어. 어떤 조건? 요 X는 3보다 큰 홀수 라는 조건이 붙어.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원소 나열을 쭉 안 해도 성질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지. 요게 조건 제시법. 됐나요? 원소가 많을 땐 사실 조건 제시법이 편하겠죠. 그리고 원소가 적을 때는 원소 나열법이 편할 거고. 자, 그런 다음 하나의 표현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다이어그램, 그림이야. 누구의 그림? 벤 아저씨의 그림입니다. 맞아요. 벤이 만든 거야. 자, 요 놈은 언제 사용되냐면 연산을 뒤에서 배울 건데 오늘은 못 할 거예요. 연산을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눈에 들어오겠지. 그림이니까. 그래서 간단해. 뭐 특이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야, 그냥 A라는 집합은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여기다가 5, 7, 9, 11, 점점점. 사실 무한 집합의 경우에는 잘 쓰지 않아요. 다 쓸 수 없으니까. 벤 다이어그램 자체를. 이해 갈까? 근데 대신 뒤에 가서 연산 배우실 때는 이걸 알고 있어야 조금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조금 더 써야 3쪽까지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아직 멀었어요. 더 쓸 거예요, 우리. 자. 아이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집합이랑 원소에 대한 걸 배운 거다. 어찌됐든 간에. 그치? 어떻게 뭐 기호는 어떻게 쓰고 이런 거 배웠잖아. 그치? 요번에는 집합과 집합을 비교해 볼 거야. 그 중에서 부분 집합이라는 걸 설명할게요. 부분 집합. 서브셋이라고 합니다. 서브셋. 저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 부분. 일부분이야, 일부분.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A라는 예시야. 예시부터 갈게. A라는 집합은 1, 2를 갖고 있는데 B라는 집합이 1, 2, 3을 원소로 갖고 있다고 합시다. 괜찮을까? 그럼 A라는 놈은 어떻게 되는 거야? B의 일부분만 갖고 있지. 그러면 부분집합이라고 불러. 이해갔어? 이러면 어떻다고? A는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B는 A를 뭐 하고 있는 거야?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B가 A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 1, 2를 갖고 있으니까. 실제로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요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얘들아 이렇게 돼. A가 안에 있고 B가 바깥쪽에 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1, 2를 갖고 있고 B만 갖고 있는 3은 요 바깥쪽에 있는 거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포함한다고. 됐을까? 그래서 영어로 뭐지? 포함? 말고. 포함하다, 컨테인.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B가 A에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수동태 생각해. contained in이야. 알겠지? A에 포함되어져 있다. 반대로 썼지? 미안해요? 미안해. A가 B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됐니? 그럼 이제 정확한 정의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거 C 옆으로 길게 써야 돼 조금.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놈의 정확한 말은 자, 수학 기호 몇 개만 쓸게요. 자, 모든이라는 뜻이야. 모든. 처음 보지? 설명. for any라고 합니다. for any 아니면 for all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발음이 안 된다. 임의애라는 단어 뜻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지? 됐어? 그래서 모든 원소야. 어떤 원소? A에 있는 원소. A에 있는 모든 원소는 어디에 있다? B에도 들어있다. 화살표로 쓸게요. 자, A에 원소가 있으면 그 원소는 B에도 다 들어있어야 돼. 그게 부분집합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알겠죠? 나는 정의로 최대한 가르칠 거야. 집합 파트는 특히. 알겠지? 이게 부분집합의 정의야. 이 뒤집어진 게 뭐예요? 여기 for any 모든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모든. 참고로 요거는 there exist입니다. 존재한다. 수학 기호예요. 실제로 존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거꾸로 유일하게 존재한다. 자, 단일 존재 막 이렇게 씁니다. 있어 보이지? 아닌가? 자연수 집합 이렇게 씁니다. 두 줄로 해서 라지 n짜리 자연수 집합. 집합 대문자로 쓴다며. 자연수 집합은 두 줄로 보통 써요. 정수 집합 Z로 씁니다. 유리수 집합 Q라고 써요. 약속이야. 다 약속이야.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쓰면. 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부분 집합을 조금만 더 볼게. 잘 봐. 자, 만약에 1, 2, 3 이라는 집합이 있어. 요놈의 부분 집합은 몇 개일까? 요놈의 부분 집합은 몇 개겠어? 6개? 몇 개일까? 7? 8개입니다. 8개.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 할게요. 8개. 왜 8개냐면, 이 정의에 안 어긋나면 돼.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 요놈의 부분집합은 요 안에 원소들로 해결해야 돼. 맞아? 그럼 뭐가 있겠어? 어떤 집합이 있겠어? 요놈의 부분집합은. 1. 2. 이건 보고 써, 보고. 3이 있겠지. 이런 집합들, 원소 한 개짜리 집합이 있을 거야. 그치? 됐어? 그 다음에 1, 2, 2, 3, 2, 1, 3. 좋아. 근데 내가 말했지? 요 정의만 만족하면 부분집합이야. 그치?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있어. 그치? 됐니? 그런 다음에 공집합도 있습니다. 요 정의를 어긋나지 않았어. 어떤 느낌인데? 야, 부분집합에 있는 모든 거는 B에 있어야 된다며, 그치? 야, 부분집합에 원소 있어, 없어? 없지? 수학에선 가정이 거짓이면 명제는 참이에요. 그걸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다음 단원에서 배웁니다. 됐어요? 가정이 거짓이면 모든 원소? 모든이 없는데? 그럼 얘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러면 이 명제는 참이야. 성립한다라고 해요, 수학에서. 네, P이면 Q에서. 진리표에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 0개짜리, 원소 1개짜리, 원소 2개짜리, 얘 원소 맥시멈 3개짜리까지 존재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것도 아직도 못 알아듣겠으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1은 모든 수의 약수죠. 그거랑 똑같아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됐냐? 오케이. 야, 그러면 나는 요 8개의 부분집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야, 분명히 부분이라고 하면 일부분을 의미하는데 일부분이 아닌 놈이 하나가 있어. 누구야? 전체 집합. 이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전체잖아. 그치? 그래서 이름이 하나 또 붙었어. 자기 자신을 제외한 요 7개, 이 예시에선 요 7개가 되겠지. 그치? 얘는 진짜 부분집합이야. 그래서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이 7개만. 이 전체가 부분집합인 건 맞아. 다 해서 부분집합이야. 근데 그 중에 자기 자신과 똑같이 생긴 거 뺀 나머지를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니? 야,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매번 이렇게 세야 될까?
아니야. 나는 공식 별로 안 알려줄 거야. 여기 파트에서는. 알겠지? 그냥 만들면 돼. 니네 경우에서 좋아하잖아. 안 좋아해? 부분집합의 개수는 야, 나는 여기에 있는 1, 2, 3이라는 원소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집합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1을 포함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되지, 그치? 화살표 2개. 2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3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 가지수 총 몇 개? 2 곱하기 2 곱하기 2. 8개야. 요 경우의 수가 무조건 부분집합의 개수가 돼요. 이해갑니까? 그럼 진부분집합은 어떻게 세요? 쌤, 다 들어간 경우 한 가지 빼주면 되지. 이해갔어? 이 화살표만 제대로 하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거야. 한 번 더. 이 화살표만 제대로 하면 그 공식들 하나도 안 외워도 돼요. 쌤이 했던 여기 1학년, 이전 1학년, 1년 선배들은 다 이걸로 했어. 참고로. 알겠지? 절대 틀리지 않아. 이게 맞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부분집합 개수랑 그 외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 숙제 공지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뭐 집합 개념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라서 딱히 엄청 얘기 안 해도 다 할 수 있죠? 집합 표현 방법 몇 가지 있다고? 3개? 뭐뭐? 원소, 나열 다 쓰는 거,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원소가 너무 많으니까 두 번째 방법 뭐 있었어?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있었고, 세 번째는 벤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림, 벤 다이어그램, 그치? 그거는 뒤에 연산 쓸 때 다음 배울 내용에서 조금 더 활용이 될 거야. 알겠죠?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웠고, 원소가 뭔지, 삼지창. 기억나요? 삼지창? 알파벳 뭐였죠? 알파벳 2를 본 따서 만든 기호라고 했어요. 그쵸? 그거 기억하시고, 원소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 배웠던 게 아마 부분집합이라는 게 있었을 거야. 맞지? 자, 부분집합의 정의는 뭐다? 부분집합의 정의는 뭐였죠? 리뷰. 자, 만약에 A가 부분집합이다, B에. 이게 뭘 말한다고?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야, 결국에. 하이. 그쵸? 그래서 다 왔네요. 용화에 살아있었구나. 오케이. 출결 완료됐고. 다시. 자,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으로 놈은 저 기호는 C의 약자라고 해서 컨테인. 그치? 됐죠? 그래서 이게 바로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었고. 맞죠?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정의는 뭐라고 했지? A의 한글로 쓸게요, 오늘은. A의 뭐가? 모든 원소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 B에도 들어가 있는 경우야. B의 원소이다. 자, 요걸 만족해야만 우린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 괜찮을까요? 그래서 뭐 수학 기호로는 뭐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수학 기호야, 수학 기호 저거는. 알겠죠? 이게 바로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이다라는 뜻이에요. 괜찮을까? 그래서 여기 이 정의에서 우리가 하나 꺼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자, 우리 공집합이라는 게 뭐였지, 얘들아? 공집합? 원소가 아무것도 없어. 비어있다. 빌 공짜야. empty set이라고 했어. 얘는 다음과 같이 표기에 쓸 때도 아무것도 안 쓰는 거야. 중괄호에. 됐어? 자, 그럼 요 놈은 원소가 없어. 맞아? 그럼 모든 원소라고 해봤자 아무것도 없지, 그치? 됐니? 그러면 요 공집합은 어때? 임의의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왜냐면 요 말에 어긋나지 않아서. 맞잖아. 자, 부분집합이 아니려면 요 놈의 원수 중 얘한테 없는 게 있어야 돼. 다시. 이건 안 써도 돼요. 그냥 보기만 해. 자, 만약에 A가 이렇게 생겼고
B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자. A는 B의 부분집합입니까?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가 있니? 아니죠. 이거는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라고 얘기해. 이유는 뭐 때문에? 안 들어가는 놈이 있어서야. 알겠어? 얘만 갖고 있는 원소가 있어야만 부분집합이 아니다야. 됐지? 얘는 어때?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게 존재해? 존재 안 해? 안 하지? 됐어? 그래서 부분집합이다라고 해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공집합이라는 놈. 어떤 집합이 와든 상관없어. 무조건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든 그놈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괜찮을까? 자,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무조건 부분집합이 됩니다. 왜냐면 요놈의 모든 원소는 얘한테 들어가 있잖아. 똑같이 생겼으니까. 무슨 말인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러한 성질들을 갖고 있는 게 부분집합이었고, 아마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 다시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법 화살표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끝났던 것 같아. 그치? 그건 오늘 문제 풀면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하나만 추가를 할게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 내용 서로 같은 집합. 이거 얘기 안 했죠? 서로 같은 집합 얘기 안 했지, 그치? 자, 만약에 A랑 B라는 집합이 서로 같대. 그럼 언제 같다라고 얘기할까? 우리 두 집합은. 원수가 모두 같은. 네, 모든 원소가 같을 때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요 말의 정의는 잠깐 여기 비워놔 조금 더 쓸 거야. 알겠지? 자, 요거의 해석은 뭐라고? A의 모든 원소와 B의 모든 원소가 같은 경우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괜찮니? 자, 그럼 생각해. 야, 얘가 갖고 있는 거 다랑 얘가 갖고 있는 게 다가 다 똑같이 생겼다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맞잖아. A의 원소랑 B의 원소 다 똑같다며. 그럼 얘의 모든 원소를 얘가 갖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뭐도 반대로도 성립하는 거 아니야? 이해갈까? B의 모든 원소 A가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A의 부분집합이면 우리는 서로 같은 집합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집합에서. 알겠죠? 말로 하면 참 좋은데 이렇게 말로 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니네가 서로 같은 함수 이런 것도 배울 건데 약간 다 식으로서 조금 정리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요 내용까지가 아마 4쪽까지의 내용이 될 거라서 1, 2, 3, 4 문제를 같이 푼 다음에 연산에 대한 개념 정리 정도 하고 오늘 아마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리되셨으면 프린트 1쪽 핍시다. 네. 자, 그래서 연산 개념 조금만 적고 오늘 마무리 할게요. 집합의 연산. 자, 총 4가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로는, 야, 우리 항상 연산이면 뭐부터 배워? 더하기 빼기부터 배우지, 그치? 그래서 합차를 배울 건데, 합과 차라고 쓰면 안 돼. 기호 이름 자체가 합집합, 차집합이에요. 그냥 합이라고 하면 숫자 합하는 거랑 헷갈리기 때문에 풀네임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됐죠? 그럼 합집합이 뭔지 차집합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미안해. 썼죠? 내가 순서를 잘못 말했어. 와, 씨. 진짜 쏘리. 얘들아, 차라는 단어 한번 지워볼래? 진짜 미안하다. 바보 같은 짓을 했네요. 교집합을 먼저 해야 돼요. 교집합. 쏘리. 자, 합집합에서 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플러스 이런 거 아니야? 알겠죠? 얘는 유니온이에요. 유니온. 들어본 단어지 않을까? 유니온?
연합 막 이런 느낌 아니냐? 약간 그치? 그리고 교집합은 우리 알고 있어 IC 인터체인지라고 하죠, 그쵸? 그거랑 좀 관련된 단어로 인터섹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인터섹션이라는 단어보다는 무슨 교자 같아? 교차. 만날 교, 그쵸? 만날 교차. 교차로 할 때 그 교야, 알겠지? 됐어? 자, 그래서 합집합부터 갈게요. 그냥 노란색, 아니다. 흰색으로 씁시다. 자, 어떤 게 있냐면, A, B를, 얘들아, 합집합 할 거야. 연산하고 싶어. 알겠지? 기호 뭘로 쓸까? 맨 앞에 U자 갖다 씁니다. 알겠죠? 얘를 따다 만든 거야. 이렇게. A 합집합 B라고 읽어요. 알겠어? A 합집합 B야. 밑줄만 쳐놓을게요. 노란색. 됐지? 자, 앞으로 우리 합집합이라는 거는 그냥 원소들끼리 더하는 건 당연히 아니야, 얘들아. 원소에 숫자만 있다라는 보장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다 합해서 다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A의 원소 다, B의 원소 다 여기다 때려 박겠다라는 뜻이래. 알겠니? 그래서 정의가 자, 원소들을 다 모아놓을 거야. 어떤 원소들을 다 모아놓을 거냐면 A의 원소들 또는 B의 원소들을 싸그리 다 모아서 쓸 거야. 라는 뜻이야. 단, 중복된 거, 겹치는 건 한 번만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그 다음에 A랑 B 교집합은 어떻게 되지, 얘들아? 반대로. 당연히 그래요? 봤어, 어디서? 네. 자, I라는 걸 쓰긴 좀 이상하잖아. AIB 뭐 이렇게 뭐 약간 보험회사 AIA 같잖아, 좀. 미안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구나. 자, 그래서 위에 걸 뒤집어서 다음처럼 표현을 합니다. 교집합. 자, 그럼 교집합이라는 거는 왜 교집합이라는 만날 교자를 쓰냐면 얘들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예를 들어서 예시 하나만 적어줄게요. 자, 만약에 A가 1, 2고 B가 2, 3이라면 얘 둘은 지금 뭐 어떤 원소가 똑같아? 2라는 원소가 똑같지, 그치? 자,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A가 있고 B가 있다. 그래서 순수한 A에 1 있고요. A랑 B 겹치는데 2 써주면 되는 거고요. 순수한 B에 3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래서 만나는 거야, 두 집합이. 겹쳐지는 부분. 이해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얘는 정의가 원소를 다 쓸 거야. 어떤 원소냐면 A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B에도 들어가 있고 라고 정의를 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요게 A 교집합 B라고 읽어요. 그래서 아마 나도 줄여서 A 교 B, A 합 B 막 이렇게 읽을 거야. 너희도 아마 그렇게 될 거고. 괜찮니? 자, 그럼 너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어. 어떤 거냐면 얘들아, 앞으로 합집합은 무조건 또는이다.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교집합을 그리고라고 기억하실 거야. 자, 요거는 고3 확통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 좀 해주세요. 우리 경우의 수에서 또는 그리고 라는 거 어떻게 푸는지 배우지 않았냐? 그거 쓸 때 쓰일 거야. 왜? 경우의 수, 확률, 통계는 다 집합으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지금 잘 알아놓으셔야 돼. 알겠죠? 네. 여기까지 오케이? 좀 어렵니? 뭐 이거 예시 들 정도로 좀 복잡하니 얘들아? 오늘 예시 안 들으려고.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성질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 교집합에서 좀 확장된 거 하나만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야, 항상 이렇게 겹치는 원소가 있을까? 아니잖아. A가 1이고 B가 3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우리 그런 경우를 명칭하는 정의를 하려고. 알겠죠? 자, 만약 A랑 B를 교집합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즉 공집합이 돼버렸어. 그럴 수 있잖아.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니?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A와 B는 서로소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집합에서도 서로소가 나와요. 디스조인트라고 합니다. 안 써대요, 이거. 서로소라고 정의할 거야, 앞으로. 괜찮을까? 오케이? 오케이. 자, 두 개의 연산만 더 보고 성질은 다음 시간에 문제 풀면서 같이 보는 걸로 하고 남은 거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총 4개 볼 겁니다. 됐죠? 자, 여집합이라는 거, 무슨 여자 같니, 얘들아? 어? 남을 여자, 잉여할 때. 그치? 남을 여자야. 그래서 얘는, 뭐야? 영어로. 얼로? 아닌데. 언론? 나무? 컴플리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C를 갖다가 쓸 거예요. 남을요.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차집합은 당연히 뭐겠냐? 야, 합치는 게 합이라며. 차는 뭐겠어, 그러면? 합하는 게 합집합이라 유니온, 그치? 합집합. 차집합은 뭐겠어? 아니에요. 자, relative complement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합과 차라는 단어의 그 개념을 버리셔야 돼. 더하기 빼기랑은 관련이 없어. 알겠지? 여집합으로서 차집합이 정의가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집합을 먼저 정의를 할 거야. 알겠죠? 자, A의 여집합이라고 있습니다.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 다시 뭐라고? A의 여집합. 네, 써줄게. 자, A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A 빼고 다예요. A 빼고 남은 거. 오케이? 남을 여자라며. 됐어? 그래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자, 원소들이야. 자, 어떤 원소들이냐? A 빼고니까 A에 있는 거 말고. 그치? A에는 없어. 그럼 A에 없으면 어디에 있는 거야? U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어. 합집합이랑 헷갈리지 않게 다음과 같이 써요. 여기서 U라고 하는 건 흔히 전체 집합을 의미합니다. 유니버셜이라고 하죠? 그거의 약자예요. 스펠링 틀리는 건 알아서 고치세요. 알겠죠? 영어 선생이 아닌지라. 됐죠? 유니버셜, 전체 집합에 있는 것 중에서 A엔 없는 거라는 뜻인 거예요. 괜찮을까? 됐죠? 자, 그러면 아직 이제 와닿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슬슬, 그치? 그래서 어느 부분을 말하냐면, 자, 전체 집합을 그냥 큰 바운더리로 보통 잡아요. 당연히 A라는 집합은 요 안에 속하는 일부분일 거야. 전체라는 게 있으니까, 그치? 됐어? 여집합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A 빼고 바깥쪽에 있는 거 다 말하는 거야. 요게 여집합인 거야. 왜? 궁금한 거. 네. 전체 집합에 여집합도 있어요? 공집합입니다. 모든 원소를 다 갖고 있죠. 그놈의 여집합은 아무것도 없겠죠. 그 성질 다음 주에 할 거야. 다음 시간에 할게요. 성질들은 알겠죠? 지금 정리하면 너무 헷갈릴 것 같아서. 소영이 괜찮아? 괜찮니 얘들아? 여집합까지?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차집합하고 갑시다. 자, 차집합은 두 개의 집합으로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써요. 아쉽게도. 빼기로 씁니다. 그래서 가끔 대학에서는 나는 대학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사선으로 써요. 빼기랑 헷갈리지 말라고. 근데 아마 책에는 다 저 빼기로 표현될 거야. 그다음 빼기라고 A 빼기 B라고 읽으면 안 돼. 알겠지? A 차집합 B야. 오케이?
아니면 A차 B라고 읽으세요. 너무 길면 알겠죠? 그래서 A차 B라는 놈은 뭘까? 이 단어 다시 와봐. 여집합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거든? 맞지? 괜찮아? 근데 좀 관계 있는 여집합이래, 결국에. 뭔 개소리야, 그치? 이상한 말 같잖아. 자, 둘에 관련이 있는 놈 빼고 다라는 뜻이야. 됐어?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A에서 생각하는 거야. 다시 A에서라는 말이 들어가면 A가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A 안에서 생각을 할 건데 어떻게 하자고? A와 B가 관계 있는 거. 즉 A와 B의 뭐? 교집합 빼고 다예요. 요게 차집합의 정의입니다. A 안에서 생각을 할 건데 A와 B의 교집합 부분 빼고 남은 거 다. 됐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느낌이야.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차 B라는 건 어디라고? A 안에서 B랑 겹치는 거 빼고 다. 요게 A차 B입니다. 겹치는 부분만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괜찮을까? 그래서 요 놈의 정의는 원소들을 다 모아놓을 거야. 어떤 원소들? A엔 들어있는 원소들. 근데 그 중에 B에는 안 들어있는 것만 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괜찮을까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때? 정의나 말은 너무 복잡하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치? 그래서 진짜 이때부터는 벤 다이어그램을 많이 쓰게 될 거야, 앞으로. 훨씬 더 보기 편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정리하고 숙제 잘 해오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야 되네요. 자, 금요일 아까 시험 내면 까먹지 마시고, 알겠죠? 네, 고생했습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x가 뭐 하다? 없대. 맞지? 그러면은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인데 x축보다 아래쪽에 그래프가 안 그려지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뭐까지는 가능해? 뭐 접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지 않나? 괜찮아? 이렇게 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었지? 능형이라는 2차 방정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잖아. 짝수 판별식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12 안 만나면 0보다 작은 거고 한 점에서 만나면 접하는 거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 아닌가? 그래서 k 값은 얼마, 뭐랑 뭐 사이가 되죠? 이것도 또 2차 부등식이니까 그려서 체크. 얼마 마오랑 2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아래쪽 그래프. 그럼 그걸 범위로 쓰면 마오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같아도 돼요? 네, 같아도 되죠. 왜? 같으면 안 돼? 같으면 접하는 거니까 0보다 작은 범위의 x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겠지.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개념 노트가 없다 했지? 일단 리뷰. 뭐까지 썼지 우리? 합, 교, 차, 여, 서로소까지 다 얘기한 것 같아. 정의까지. 그치? 서로소는 뭐였지?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두 집합을 서로소라고 얘기한다 라고 정리했었던 것 같아요. 맞을까요? 했어 다? 당연하지. 했어요. 다 적혀 있을 거야, 개념 노트에. 괜찮아? 그럼 다시 A와 B의 정의가 뭐라고 했지, 얘들아? 빠르게. A에 들어있거나 또는 B에 들어있거나 또는이라고 했어, 합집합. 그쵸? 그래서 교집합은 뭐라고 했지? A에도 들어있고 and B에도 들어있고
됐죠? 됐어?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게 만약에 요놈이 공집합이라는 뜻은 겹치는 게 없어. 서로 소다라고 정의했었지. 됐나요? 여집합 뭐였습니까? 여집합은 뭐였죠? 뭘 정의해야 된다고 했어? 여집합 말하려면 전체 집합이라는 걸 정의해야 된다고 했었어. 그치? 전체 집합은 U라고 쓴다고 했고요. 자, 그래서 요놈은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어디엔 안 들어있는 거? A한텐 들어있지 않은 놈들만 모아놓은 게 여집합이라고 했다. 괜찮을까? 마지막 뭐 있지 또? 차집합. A차비는 어떻게 쓴다? 원소들이야. 어디엔 들어있어? A엔 들어있는데 B에는 안 들어있는 거라고 쓰지 않았니? 이렇게 정의 4가, 연산에 대한 정의 4개를 썼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놈들의 성질을 좀 잘 볼 건데 니네가 꼭 외워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야, 비슷하게 생겼지. 누가? 요 3개가. 다 AND로 연결되어 있잖아. 이해 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나는 교집합으로서 이거에다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오케이? 어떻게? 요 놈, 마지막 놈. 잘 봐. 이게 가장 중요해. 이 중에서. 야, A엔 들어있는데 B에는 안 들어있다라는 뜻이라며. B엔 안 들어있어? B에 안 들어있는 거는 뭐라 표현하면 돼? 다시. A에 안 들어있는 거 A 여집합이라고 표현한다며. 그럼 B에 안 들어있는 건 B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잖아. 이해 갈까? 그래서 뭐가 돼? A에는 들어있어. and B여에 들어있어. 자, A차 B는 앞으로 A교 B여라고 바꿔서 쓸 거예요. 엄청 많이 쓰여요. 꼭 아셔야 돼. 괜찮을까? 일단 꼭 알아야 되는 걸 먼저 썼어. 일부러.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부터 지난 시간에 쓴다고 했었던 합집합, 교집합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쫙 써보고 연산 법칙까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합교에 대한 성질들 좀 봅시다. 여기서부터 쓰면 돼요, 이제. 됐지? 성질들. 자, 첫 번째. 야, A 합 U. U는 여기서 전체 집합이야, 계속. 뭐겠니? U겠죠. A랑 전체를 합쳤어. 합집합했어. 당연히 전체겠지, 그러면. 또, A 교 U 하면 뭐겠니, 얘들아? A랑 전체 집합 겹치는 것만 쓰래. 당연히 뭐겠어? A가 나오겠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 A 합 A는 뭐겠니, 얘들아? A. A 교 A 뭘까? 이것도 A? A. 좋아요. 아, 너무 쉽나? A 합 공 뭐겠니? A? A. A 교 공 뭐겠니? 공. 자, 지금까지 쓴 이 6가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니? 자, 포함 관계에 있으면 다시 요 놈은 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여기다 쓰자. 오케이. 자, 공집합은 얘들아 A에 들어가죠. A의 부분집합이지. 맞아? 그럼 어때? 두 개를 자, 포함 관계에 있는 놈을 합집합을 하면 얘들아 큰 놈이 나와요, 무조건. 포함 관계에 있는데 교집합을 하면 작은 놈이 나오게 되어 있어. 이건 맨 위에도 성립이지. A라는 건 당연히 전체 집합의 일부분, 부분 집합일 거잖아. 그러니까 둘을 합치면 큰 놈이 나오는 거고, 둘을 교집합하면 둘 중에 작은 놈이 나오는 거라고. 이건 일반 집합에서도 다 적용이 돼. 얘네들만이 아니라. 알겠죠?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더 쓸 거야, 참고로. 오케이?
자, 그럼 방금 말했던 거를 합집합이랑 교집합에 관련돼서 조금만 더 써보면, 얘들아, A랑 B라는 집합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어때? A 합 B에 포함될 거야. A 합 B라는 건 A, B 다 색칠한 거지. 됐어? 그럼 A, B는 그놈의 부분집합이겠지. 그럼 방금 말했던 그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A 합 B 하면 뭐가 나와? A 합 B가 나와. 둘 중에 큰 놈. A랑 A 합 B 비교해서. 포함 관계에 있으니까. 자, A 합 B를 하시면 둘 중에 작은 놈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고. 포함 관계에 있는 집합들에 한해서. B는 굳이 따로 안 쓸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포함 관계에 있을 때는 흰색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합집합이나 교집합을 했을 때 합집합을 하면 큰 놈이 나오고 교집합을 하면 작은 놈이 튀어나온다. 이것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 오케이? 자, 요번에 요놈들의 성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봅시다. 만인남복 차여에 대한 거. 자, 첫 번째. A 합 A 여. 뭘까? 말로 해석해봐. A랑 A가 아닌 걸 다 더했어. 전체겠죠. 그렇잖아. 자, A랑 A가 아닌 거에 교집합은 아예 없겠지. 괜찮을까요? 자, A가 아닌 게 아니래. A를 뺐는데 그걸 다시 빼고 다 A대로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 다음, 자, 공집합의 여집합 뭐겠니? 전체 집합이겠죠. 반대로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겠니? 공집합이겠죠. 이 정도만 적어줄게요. 이 둘에 대해서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기 연산에 조금 더 내용을 써야 되는데, 자, 여기다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얘들아. 차에 대한 건데, 잘 봐. 이거는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바꿔서 쓴 거지, 그치? 근데, A차 B라는 거는 얘들아, A차 A교 B라고도 쓸 수 있어요. 이거 썼니, 혹시 지난 시간에? 안 썼죠? A차 B만 썼지. 요거 좀 중요해. 뒤에 가서 원소의 개수라는 걸 할 때 조금 중요하게 작용해요. 야, 어차피 차집합이라는 게 뭐였지? 겹치는 부분만 빼는 거였어. 자, 다시 봐봐. 이건 안 써도 돼. 야,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차 B는 어디야? A차 집합 B라는 건 A에서 B랑 겹치는 부분만 뺀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어. 즉, 요만큼이 A차 B야. 괜찮니? 그럼 내가 방금 썼던 거 A차 A교 B를 하면 당연히 똑같겠지. A에서 A교 B를 뺀 거니까. 이게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까?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원소의 개수 활용 문제를 풀게 될 건데 그때는 이게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될 거야. 참고로. 그럼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지금 안 채우신 거 있으면 빨리 좀 채워주고 아직 성질 조금 더 많이 써야 돼. 다음 장 넘어가서. 오케이. 자, 조금만 더 써봅시다. 이제 한 판만 더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좀 볼게요. 다 똑같은 말인데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알겠죠? 이 문제에서 자주 보게 될 거야. 첫 번째로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자, 요걸 나타내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 뭐가 있을 것 같아?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아까 전에 여기 잠깐 썼던 거야. 내가 두 개를
합집합을 했는데 뭐가 튀어나오면 B. B가 튀어나오면 A는 B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 다 합쳤는데 그냥 B가 나왔어. 그럼 뭐야? A가 있던 거 이미 B가 다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지. 새로운 게 없다. 괜찮을까? 그럼 당연히 똑같은 말로 어떻게 했니? 두 개를 교집합했더니 뭐가? A가 튀어나오면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이라고. 겹치는 거랬더니 A가 다 나온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니? 또 이거 말고 야 A에서 B를 차집합했더니 뭐가 되면? 공집합이 되면 A의 원소를 B가 다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지. 다 빼버렸으니까. 두 개 겹치는 원소만 빼는 건데. 이해 갈까요? 무슨 말인지? 물론 이제 뭐라고도 쓸 수 있어? A교 B여라고도 쓸 수 있겠죠. 같은 표현. 방금 전에 썼던 거. 그건 굳이 안 쓸게요.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자,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이거는 포함관계가 이건 한 칸 떼고 쓸게. 미안해요.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포함관계가 반대로 바뀝니다. 약간 느낌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한 느낌이야. 알겠지? 뭐 이거 벤 다이어그램 잠깐만 봐봐. 이런 느낌이야. A가 B에 들어가 있으면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려야 돼. 그러면 전체 집합이라는 건 엄청 큰 집합이 바깥쪽에 있겠지, 얘들아? 그럼 A의 여집합이라는 건 어디지? A의 바깥쪽만 하는 거야. 요게 A의 여야. 됐을까? B의 여는 그거보다 더 바깥쪽이지. 그럼 파란색의 B의 여가 포함되겠지. 저건 무조건 포함되는 거야. 항상 성립이에요, 저 식은. 됐나? 그럼 요 그림을 토대로 얘들아, 잘 봐. 이 그림을 토대로 A의 바깥쪽과 아이고 미안해 합집합 B를 하면 전체 집합이 됩니다. 요리 그림을 보시면 돼요. A의 바깥쪽 파란색이죠. 거기다 B를 더해 합집합해 보세요. 다 색칠해봐. 그럼 전체 집합이 색칠되겠지. 근데 포함 관계가 되지 않으면 저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어. 참고로 저 식은 성립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요 네 번째 거가 이제 외우기 좀 쉽진 않을 거야. 근데 나머지는 쉬울 거예요, 나머지는. 아마 이렇게 해도 또 까먹을 거야. 좀 많이 써 보셔야 돼요. 자주 문제에서 접해봐야만 좀 익숙해질 거야. 자, 요게 뭘 의미한다고 했죠? 칸이 부족하려나? 요게 뭘 의미한다 했지, 얘들아? 서로 겹치는 게 없다? 서로소, 그치? 요번엔 서로소랑 같은 표현. 오케이? 그럼 그냥 상상을 하는 거야. 얘는 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려놓게. 자, 서로소려면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야. 알겠지? 겹치는 게 없다, 야. 그러면 이걸 나타낼 수 있는 표현 방법은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으면 돼요. A가 B의 바깥쪽에 포함된다라는 뜻이겠지. 괜찮을까? 자, B도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면 되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무조건 쌍방으로 쓰여져요. 여기선, 그치? 자, A차 B는 뭐 나오겠니? A겠죠. 빼지는 게 없어요. 겹치는 게 없으니까. B차 A도 B겠지. 삭제되는 게 1도 없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마지막 하나만. A여, 합, B여. 뭐겠니? A여, 합, B여. 뭐겠어? A의 바깥쪽 다 색칠해. B의 바깥쪽 다 색칠해봐. 뭐 돼? 전체 집합 됩니다. 자, 쉽게 생각해봐. 이런 거야. A랑 B가 겹쳐 있으면 내가 A 전체 집합 이렇게 있어. A의 바깥쪽을 색칠하라고 하면 이렇게 색칠하겠죠.
맞아요? B의 바깥쪽 하라면 또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가 남아요. 겹쳐 있으면 서로의 바깥쪽을 색칠하라고 했을 때 여기 가운데가 색칠이 안 돼. 이건 A한테도 바깥쪽이 아니고 B한테도 바깥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집합이 될 수가 없어. 안 겹쳐야만 여집합끼리 더했을 때 전체 집합이 됩니다. 됐니? 네, 오케이. 그럼 연산법칙까지만 쓰고 마무리할게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마지막 연산법칙. 대칭차 집합, 좀 특이한 집합들은 여름방학에 열심히 합시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지금 하는 것보다. 알겠죠? 네. 유리는 여름방학에 못 보잖아. 줌으로 들어와. 영상통화하자. 페이스톡 할까? 올 수도 있어? 여름방학에는 그래? 우리 짐도 빨리 나가놓자. 유리가 못 따라오게 해야겠지. 자, 볼게요. 연산법칙. 자, 우리 알고 있는 연산법칙 뭐 있어? 무슨 법칙, 무슨 법칙 뭐 있니? 분배법칙, 교환법칙, 결합법칙, 드모르간 법칙. 처음 들어봐? 이제 오늘 배울 거예요. 드모르간 법칙. 알겠죠? 자, 그럼 방금 말했던 교환, 결합, 분배는 워낙 자주 들었어. 그치? 그놈들은 어떤 특징이 있죠? 그 정도는 알고 써야지. 여기서 헷갈린단 말이야. 기호 때문에. 교환, 결합은 얘들아, 연산 몇 개가 사용될까? 한 개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그 식 안에서. 근데 분배는 연산이 2개 있어야만 쓸 수 있는 법칙이야. 맞지? 그리고 드모르간은 이제 처음 배우는 거고. 자, 그래서 자, 요 2개에만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안 돼요. 알겠죠? 써봅시다. A 합 B는 당연히 B 합 A겠죠. 성립합니다. 이거 아까 지웠네? 정의 있었잖아. 그치? 정의의 순서만 바뀐 거야. 쉽게 말해서. A에 들어가거나 또는 B에 들어가. B에 들어가거나 또는 A에 들어가. 상관없잖아. 바뀌어도. 이해갈까? 그래서 알파벳의 위치만 바뀌었을 때 상관없으면 다 성립이야. 법칙은. 자, 결합법칙은 뭐였지? 결합법칙이 뭐였지? 묶는 거죠. A 합, B 합, C를 먼저 하나, 아니면 뒤에 걸 먼저 하나, 뒤에 합집합을 먼저 하나, 크게 상관없다. 뭐 교집합도 굳이 쓰면 이렇게 써지겠죠? 교환법칙 성립하고요.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마음이 급하다. 됐죠? 교환, 결합. 자, 분배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산 2개를 다 쓰는 경우가 분배야. 그래서 A, 교, B, 합, C. 자, 이렇게 연산이 다를 때 쓰는 게 분배다. 어떤 법칙이 쓰였나를 물어봐서 그래요. 시험에서. 알겠죠? 그래서 꼭 구분하셔야 돼. 연산이 같으면 결합이야. 연산이 다르면 이제 분배를 쓸 수 있는 거야. 요놈이랑 요놈이랑 뭐 하자? 합하자가 된다. 이 연산 쓰는 것도 생각보다 헷갈려. 잘 써야 돼. 알겠죠? 네. 자, 마지막 드모르간 법칙. 사람 이름이겠죠? 자, 이 증명은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편하실 거야, 참고로. 잘 봐. 첫 번째, A 합 B가 있었는데 얘들아, 나는 전체 여집합이 궁금해. 또한 A 교 B가 있는데 요놈의 전체 여집합이 궁금해. 오케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드모르간 법칙은 다 반대로야. 그래서 A여 교 B여가 됩니다.
A여 합 B여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이렇게만 쓰면 애들이 여집합이 쉬워지는 것만 잘못 생각하시더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만약에 이런 식이 있었어.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 그럼 뭐야? A여교 B가 되는 거다. 여집합을 다시 여집합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것까지도 잘 기억해 주시면 이제 문제를 우리가 열심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일단 이번에는 새로 정의된 집합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집합이라고 합시다. 여러 가지 집합 좀 특이한 놈이 있어가지고 한 두 가지만 좀 같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대칭차 집합. 자, 그래도 나름 이름이 붙었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좀 성질들이 있다라는 얘기겠지. 오케이? 그래서 대칭차 집합이 다음과 같은 거야. A차 B 합 B차 A. 이런 걸 대칭차 집합이라고 해. 자, 다르게 쓰면 이걸 조금 정리해서 써보면 이렇게도 합니다. A 합 B 차 A교 B. 자, 이렇게 정리되기도 해요. 괜찮을까요? 됐죠? 뭐 얘도 또 교여로 바꿔서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꿔서 드모르간까지 쓰면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A 합 B의 교 드모르간, A여 합 B여가 되기도 합니다. 이건 다 같은 집합을 의미하고 있어. 자, 와닿지 않을 거야. 왜 대칭차 집합이냐? A가 있고 B가 있을 때 A차 B랑 B차 A만 색칠하면 순수한 A와 순수한 B만 이렇게 색칠되는 형태입니다. 괜찮을까요? 됐어? 받아들일 수 있겠니, 얘들아? 자, 그래서 요 놈을 보통은 다음 문제에서 좀 기호로 나올 거야, 얘들아. 왜냐면 대칭차 집합이라는 게 교육과정에서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걸 나는 이 세모 연산으로 표기할게, 뭐 동그라미 연산으로 표기할게, 이러면서 시험에 등장할 거예요, 참고로. 됐니? 자, 그럼 이 연산은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너무나 당연해. 이거 A, B 자리 바꿔봤자 똑같은 식 아니냐? 그치? 그래서 대칭차 집합은 교환법칙 성립이에요. 외워놓으세요. 이건 자주 나오는 놈이라서 그래요. 한두 번 나오면 얘기를 안 하지, 굳이. 됐나요? 자, 놀랍게도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하나의 연산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대칭차 집합이라는 놈은. 됐니? 뭐 그 외의 연산들까지 외우는 거는 굳이 추천드리지 않고요. 식을 간단히 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이거겠죠.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하는구나 정도만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두 번째, 배수집합, 약수집합.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두 가지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부분 유형서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됐죠? 자, 일단 배수집합을 먼저 봅시다. 배수집합은 뭐라고 적어야 되냐? 예시를 들까? 아니면은 문자로 쓸까, 얘들아? 뭐가 좋겠니? 예시, 문자. 예시? 자, 배수집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 그러면 초록색으로 갑시다. 자, 2의 배수집합 A2라고 쓸게요, 앞으로.
됐죠? 3의 배수 집합 A3라고 씁시다. 그러면 우리는 A2 교 A3 뭐겠니? 2의 배수 면서 3의 배수 뭐겠어? 6의 배수가 되겠지. 이런 성질이 나오겠지. 그럼 무조건 배수집합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교집합을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 받아들일 수 있겠니? 약수집합. 자, 36의 약수 얘도 그냥 A로 쓸게요. A36 색깔 다르게 쓰세요. 아니면은 B로 쓰시든가. 됐죠? 그 다음에 뭘로 할까? 뭐가 좋아? 빨리 말해봐. 48? 그래. 뭐 좀 친숙한데? 숫자 조합이. 요놈의 약수 48이라고 하자. A48. 됐나요?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교집합이야? 합집합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공통을 가야겠지. 우리가 공약수, 공배수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36의 약수, 교집합, 48의 약수. 뭐라고 써야 돼? 당연히 뭐가 오겠어? 여기에는 뭐가 온 거야? 최소 공배수가 온 거고. 최소 공배수의 약수인 거니까. 그치. 최소 공배수의 배수인 거니까. 됐죠? 얘도 공약수가 나올 거니까 뭐겠어? 최대 공약수가 나오겠지. 얼마? 12냐? 이렇게 되겠네. 여기에는 당연히 최대 공약수가 오는 거겠죠. 그래서 약수집합은 줄어들죠, 숫자가. 교집합하면. 배수집합은 숫자가 커집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성질 조금만 더 봅시다. 자, M이라는 게, M이라고 쓰면 좀 그런가? 자,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자연수라는 가정하에 AA와 AK가 있다라고 해보자. AK가 더 큰 숫자야. 배수인 거야, 배수. 됐어? 그럼 어떤 관계를 가질까? 누가 누구한테 포함될까, 얘들아? A의 배수, AK의 배수, 누가 더 커? 누가 더 큰 집합이야? A가 더 큰 집합이죠. 간단하게 생각해. 4, 8. 4의 배수가 많아? 8의 배수가 많아? 4의 배수가 훨씬 많아. 집합의 크기는 원소의 개수가 결정하는 거야. 숫자가 아니라, 알겠지? 4의 배수가 훨씬 많겠지, 그쵸? 그래서 어때? 요놈한테 포함됩니다. 그쵸? 하지만 얘는 반대예요. A의 약수보다 AK의 약수가 훨씬 더 많겠지, 그치? A의 K배 때린 거니까, 그쵸? 그래서 요놈은 반대로 포함되지. 서로 반대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소의 개수를 할까 말까 고민되네. 자, 이제 집합의 마지막으로,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당연히 무한집합은 원소가 몇 개인지 얘기할 수 없으니까 안 다루겠죠. 유한집합에서만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걸 한번 체크해 볼까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얘들아. 만약에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 이렇게 돼 있어. 너희한테 어떤 걸 물어볼 거냐면, 야, A 합 B의 원소 몇 개인지 세래. 그럼 어떻게 구할 것 같아? 원소 내가 다 쓸 수 있으면 다 써서 세면 되잖아, 그치?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A의 원소를 일단 몇 개인지 세요. 됐지? 그 다음에 B의 원소도 몇 개인지 세. 괜찮니?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 용광아? 겹치는 거는 두 번 셌지, 그치? 그럼 뭐 해야 돼? 한 번은 빼줘야겠지. 겹치는 부분을 뺀다. 뭐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그쵸? 괜찮을까? 자, 만약에
A, B가 서로 소면 어떻겠어? 서로 소라는 게 뭐였지? 겹치는 게 없다. 그러면 N, A 교 B는 0이겠죠. 됐지? 그래서 그냥 뭐라고 써? NA 합 B를 NA 플러스 NB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요걸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서로 소면 0이다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됐니? 자, 3개짜리. 자, 이런 그림이 있을 거야. 자, 요번에는 N, A 합, B 합, C를 구해달래. 됐어요? 그럼 똑같이 한번 접근해 보는 거야. N, A, N, B, N, C를 다 더해. 됐죠? 그럼 겹치는 게 다 2번씩 세졌을 거니까 뭐 해줘? 다시 한번 뺄 거야. A교 B도 빼고 B교 C도 빼고 C교 A까지 빼야지. 됐니?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 어디? 3개 다 겹치는 거. 오케이? 이 부분은 어떤지 잘 봐. 얘는 어때? 총 3번 세지겠지. 근데 3번 다 빠져. 한 번은 세야 될 거 아니야. 전체 개수 세는데. 그치?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시 뭐 해줘야 돼? 한 번 더 해주셔야 돼. 3개 다 겹치는 부분은. 아이디어 알겠니? 자, 그럼 여기까지가 기본 다 실려있는 내용인데, 자, 참고, 원소의 합이라는, 자, 원소들이 다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원소들이 다 더해서 얼마인지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표기법이 알겠지? FA라고 쓸게요. A의 원소의 합. 야,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지금 뭘 하고 싶냐면 FA 합 B를 하고 싶어. A의 원소, B의 원소 합집합해서 다 더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아이디어는 똑같이 A의 원소 다 더하고 B의 원소 다 더하는데 가운데 거 2번 더해졌을 거 아니야? 당연히 한 번 빼주면 되겠지. 교집합 B. 됐을까?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 공식이 기본인데 원소의 합도 똑같은 공식이 성립한다라는 거.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3개짜리는 따로 안 써도 되겠죠. 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있고요. 한 2가지 정도만 더 쓸 거야. 참고로 알겠지? 이게 완전 기본 공식이고, 자, 너희한테 원소의 개수 다시 돌아와서 자, 요런 거 구하라고 할 거야.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일까? 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전체 집합의 원소에서 개수에서 A의 원소 개수 빼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 N A차 B의 원소의 개수 구해달라. 저 그림 보면 돼. A차 B면 순수한 A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나는 요게 N, A, 차, N, B면 돼, 안 돼? 저 그림에서 생각해봐. A의 원소 개수 센 다음에 B의 원소 개수 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의 원소의 개수를 센 다음에 A교 B의 원소를 빼주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A차 B는 완벽하게 표현하면 뭐 해야 돼? A차 A교 B라고 쓸 수 있다고 했었어. 그래서 이 내용까지가 집합 마지막 내용들입니다. 불안한데? 카메라가 가끔 이게 전면 카메라로 돌아가서 벽을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 가끔 만약에 나중에 보게 됐는데 하얀색 나와도 당황하지 말겠지. 최대한 내가 안 돌아가게 하긴 하는데.